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보통 일상 속에서 시작되어 기묘하고 섬뜩한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기분이 서늘해질 만큼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도시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 미진이는 여느 때처럼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다가 기분 전환을 위해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자주 찾곤 했는데 그날따라 공원은 유난히 낯설고 음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조용한 공원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이는 소리가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공원 둘레를 돌고 나가려던 순간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처음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반복적으로 들리는 그 소리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진이는 불길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호기심이 앞서 그녀는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오래된 공원의 작은 숲 지역에서 울려나오는 듯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도 어둡고 잘 찾지 않는 장소였기 때문에 더욱 가기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미진이는 이끌리듯 한 발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숲 안쪽으로 들어가자 몇 걸음 앞에 웬낡고 허름한 벤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두운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줄기가 소름이 돋았지만 미진이는 본능적으로 그 여자를 향해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반응이 없었고 그녀의 귀에 닿은 것은 계속해서 여기 라고 읊조리는 낮은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며 뒤돌아 나가려던 찰나 여자의 고개가 천천히 움직이며 미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일정하지 않은 초점으로 맺힌 시선이었습니다. 미진이는 급하게 공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속해서 등 뒤에서 공포감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바람소리처럼 들려오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깜짝 놀란 미진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주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실내로 흘러드는 듯 했습니다. 무서움에 그녀는 겨우 잠에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진이는 인터넷에서 이 목소리의 전설이나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게시글 속에서 그녀는 그 공원에 얽힌 오래된 괴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옛날에 한 여성이 실종되었고 그녀를 찾지 못한 가족이 공원의 그 벤치에 앉아 애타게 기다리다 결국 슬픔에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후 그 여성의 영혼이 떠돌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찾으라는 무언의 전원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공원을 찾지 않기로 다짐한 미진이는 얼마 뒤 이사를 가게 되었지만 때로는 어디선가 또다시 여기라는 목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 그곳에서 봤던 그 여자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진이는 이제 항상 낯선 곳을 지나칠 때면 무의식적으로 그 목소리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 일상 속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더 오싹하고 섬뜩한 감정을 남깁니다. 듣기만 했는데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지 않나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 산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곳에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사람들을 기이하게 하는 정체불명의 괴담이 있다. 산림 귀신의 울음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해가 땅거미질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논과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을 즈음 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멀리 있는 나무들이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져 올수록 분명해졌다. 그것은 사람의 울음소리였다. 가늘고 길게 끌어올려지는 그 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마을 노인들은 이 소리에 대해 입을 모아 산림 귀신의 울음이라 불렀다. 오래전 이곳에 살던 한 여인이 산에서기를 잃고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손이 여전히 그 산을 헤매며 이렇게 밤이면 울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호기심 많은 청년 3명이 이 울음의 정체를 밝혀내겠다며 산으로 향했다. 가족들과 이웃들은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며 말렸지만 청년들은 귀신 따위는 없다고 큰소리치며 플래시와 카메라를 챙겨 산길을 올라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찍은 영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그저 바람소리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도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기이한 정적이 그들을 감쌌다. 풍경은 어둑어둑하니 기괴한 형상이었고 바람이 멈춰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들은 그 정적 속에서 점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일부러 크게 장난을 치며 서로 농담을 던졌지만 그 속에 스며드는 불안은 지울 수 없었다. 그때였다. 문득 저 멀리서 작은 불빛이 흔들리며 나타났고 그것은 서서히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첫 번째 청년은 그것이 온 불이 아닐까 농담을 했고 두 번째 청년은 우스갯소리로 시신이 아니냐며 웃었다. 그러나 세 번째 청년은 그 빛을 본 순간 왠지 모를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냥 돌아가자라고 제안했으나
이미 다른 두 청년은 호기심의 불빛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상태였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불빛은 마치 인간의 손에서 나온 듯한 모습으로 변화했다. 곧이어 그들은 그 불빛 뒤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빛나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린 채였다. 여인은 울먹이는 소리로 여기 왜 오셨나요? 라고 물었다. 새 청년은 말을 잇지 못했고 마치 마법의 주문에 걸린 듯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다. 살림 귀신의 전설, 이 머릿속에서 맴맴 돌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다가오는데 부드럽지만 차가운 손길이 그들에게 닿는 순간 첫 번째 청년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른 두 청년도 정신을 차리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밤새 산길을 내려와 마을에 도착했으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그들을 맞이하러 오지 않았고 마을은 너무나 조용하고 적막했다. 새 청년은 불안에 떨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그날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이 산을 오르던 그날 밤 그와 동시에 마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밤 사이 어디론가 사라졌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억을 잃은 듯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새 청년 중 하나가 결국 다시 산으로 가질 결심을 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뒤를 나머지 두 청년도 따랐다. 그들이 떠나던 날 아침 전설 속의 귀신이 다시금 어떤 대답을 줄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얼마 가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는 설이 돌았다. 그 후로 괴담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서서히 마을에서 사라졌고 다만 그 울음소리만은 여전히 때때로 산속에서 들린다는 소문만이 아득하게 전해질 뿐이었다. 그것이 실제로 살림 귀신의 울음인지 아니면 단지 바람이 부는 소리인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다. 오직 그 전날 밤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 폐가는 이미 여러 차례 인터넷에서 공포 썰로 회자된 장소로 그 자체로도 상당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그저 도시 전설 정도로만 여겼다.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깔린 시각에 우리는 폐가에 도착했다. 잔뜩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쇠락한 건물은 더할 나위 없이 일신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폐가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어김없이 한기와 함께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첫 번째 방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손전등 빛에 비친 벽에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로만 듣던 귀신 일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창문 너머로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일 뿐이었다. 한바탕 웃고 난 후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어 탐험을 계속했다. 각 방마다 오래되고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지에는 이상한 낙서며 못 보던 기이한 형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두 번째 방에서는 오래된 액자들이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따라갔듯 이상한 각도로 걸려 있었는데 그것도 볼록한 유리가 삐뚤어져 있어서 그런 것일 거라고 애써 넘겼다. 같은 집에 살던 식구들의 사진인 듯 보였다. 어쩐지 얼굴이 모두 지워진 채였다. 사진 속 사람들의 미소가 의미심장하게 기억에 남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폐가 내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가 싶은 매우 낮고 희미한 소리였다. 가끔은 웃음소리 같았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확인했다.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깊숙한 방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 방 한가운데에 놓인 낡고 금이 간 거울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도 그 근처에 있지 않았지만 거울 속에는 마치 의도적으로 우리를 쏘아보는 듯한 형상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모든 공포가 몰려왔다. 우리는 급히 폐가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탈출하는 와중에 마지막 방 앞에서 문득 뒤를 돌아보니 한여름 밤의 환한 달빛 아래 그 폐가는 오히려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한 형체가 우리를 배웅이라도 하듯이 창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폐가를 빠져나와 밤의 공기를 들이켰다. 폐가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이후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가 겪은 일이 어디까지가 실제고 어디부터가 환상인지조차 말할 수 없는 그 묘한 경험을 안고 말이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 한편에는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결심과 동시에 그곳에 실제로 무엇이 있었을지를 두고두고 궁금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후에도 그 폐가는 여전히 인터넷에서 수많은 공포 썰로 회자되었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꾸준히 추가되곤 했다. 이젠 그곳이 정말로 단순히 버려진 집인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사건이 그곳에 속박된 채 시간을 추월해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지 알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희미하게 남은 그날 밤의 기억은 지금도 종종 나를 소름 끼치게 만든다.